오늘은 되게 무기력한 날인 것 같아. 참 오늘은 별 주제 없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무슨 말이 떠오르면은 그냥 하고, 안 떠오르면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혼자서 명상을 할 수도 있고. 명상? 명상 수업에 두 번째로 들은 거지만, 아무튼 거기서는 네 번째 시간이었지.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명상, 오늘 불교대학에서 명상 수업 했는데, 오늘이 아니라 그저께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12연기법이라는 건데, 거기서 1번부터 12번까지 쭉 그 인간이 어떤 뭐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뭐 정신적 작용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혹은 모르겠어요. 그 중간부터 들어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12연기법에서 그 1, 2, 3, 4에 다 건너뛰고, 그 교수도 건너뛰었어. 6번부터 알려줬는데, 6번이라는 게 뭐냐면 6가지 감각, 육친이라고 하는데, 뭐 미각, 후각, 촉각, 뭐 있지? 미각, 후각, 시각, 촉각, 청각, 5가지인가? 또 뭐 있잖아. 아무튼 뭐가 있는데 까먹었어. 그런 거게 이제 감각이잖아. 감각인데, 그 감각이 외부에서 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를 탁 박수를 치면 청각에 그 정보가 들어오고, 뭔가 나는 그걸 이제 느끼는 거야. 근데 6번부터 이제 12번까지 쫙 되는, 뭐 정확한 뭐 전문 용어는 생략하고,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명상을 이제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지점부터 명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그 명상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나, 어떠한 의도로 명상이란 것이 이제 나왔나, 그런 건데, 모든 우리 그 6가지 감각에서는 그 느낌이 그 감각을 일으키는데, 박수를 쳤을 때 청각에서 이제 느낌이 나잖아. 그러면 뭔가를 듣게 되고, 내가 그 들음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이제 이게 느낌에서 생각으로 발전되는 건데, 그뭐 옳다 그르다는 아니지만, 어떤 느낌은 나를 되게 불만족스럽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느낌에서 누군가 나한테 욕을 했어.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어떤 미디어를 보면서 되게 불쾌한 감정들을 느꼈어. 흔히 뉴스나 뭐 이런 것들 보면서. 혹은 뭐 윗집에서 엄청 시끄럽게 굴어.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나한테 영향을 주잖아. 근데 사실 윗집은 나란 사람의 반응, 감각, 감정,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그렇게 떠드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윗집에서 잘못은 했잖아. 근데 어찌됐건 그 윗집을 내가 가서 막 두들겨 패일 수는 없을 거고, 만약에 윗집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뭐냐 나한테. 그러면은
그 감각을 건드리는 것들은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 그 그 소리를 내가 안 들을 수는 없잖아. 내 모든 감각은 그렇게 이제 반응하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안 들을 수는 없는 거야. 그 외부의 어떤 것들을 내가 동굴 속에 살지 않는 이상 수많은 나를 둘러싼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러면 느낌이 일어나고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은 느낌에서부터 발생한 그 생각은 이를테면은 처음에는 박수 소리네. 근데 그 박수 소리가 옛날에 막 트라우마가 있었어. 박수 소리 때문에 날 기분 나쁘게 하는 기억들이 막 올라와. 되게 불쾌해지고 그 불쾌한 것 때문에 오늘 일과도 다 뒤죽박죽 꼬이는 것 같고 뭔가 조그마한 그 실수들이 발생했을 때 막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박수 소리인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을 거잖아. 그 좀 얘가 와닿지 않는다면 뭐 다른 예들도 있을 수 있겠지. 이를테면 누가 옆에서 방구를 꼈어. 아이씨 방구 소리도 평소에 좋아하지 않지만 그 냄새가 너무 싫은데 옛날에 막 친구들이 나를 막 괴롭힌다고 어디 방에다 넣어놓고 방구를 막 껴갖고 내가 질식해서 죽을 뻔한 기억이 있어. 아 이것도 별로 현실감 없는 얘긴 한데 누가 날 보면서 딱 쳐다봤어. 쳐다보면서 확 지나가서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있는데 특히나 나 남자니까 별로 해당이 안 되지만 여성의 경우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가 누군가가 딱 지나가면서 막 술집 여자 같네 뭐 하면서 쌍스럽게 마치 죽일 듯이 째려보거나 뭐 그런 경우들 있잖아. 물론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어떻게 때려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 만약에 거기서 뭐 조금 용기 내 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냐 뭐 이렇게까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또 다가올 그 폭력 사태들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정치적 목소리들 이런 것들이 계속 뭐랄까 모이고 입을 모으고 그러면서 뭔가 변화 이런 것들을 하는 흐름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현재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런 것들이 계속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의식들을 조금씩 건드리면서 불편하게 만들면서 조금씩 조심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 그런 이제 근데 또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지만 그 얼마나 지금 변했는지는 사실 우리가 막 통계를 내서 알 수는 없는 거고 또 그 안에서 또 계속 그것과는 상관없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될 텐데 그 대처가 사실 또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선 또 그런 변화들이 있을 거고 나한테서 내가 물리적 전투력이 그 사람보다 없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바꾼다기보다 어떤 맥락에선 그렇다는 거야. 모든 맥락에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그냥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는 혹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나한테 훅 들어왔는데 내가 마음에서 얘를 확 잡아놓는다기보다 얘를 그냥 통과해 버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 나한테 왔던 그 기억은 가지고 또 그것을 정치적인 목소리로 승화시켜서 뭐 글을 쓴다거나 어떤 어딘가에서 마이크를 잡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또 따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나란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는 또 그것을 한켠에선 통과시킬 필요도 있는 거잖아. 거기에 뭐랄까 계속 잡혀 있다 보면 나는 나대로 또 되게 일상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말이 길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명상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생각들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지.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내 반응에 의해서. 그랬을 때 그 생각들을 이제 잡는 거야. 근데 12연기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잡느냐. 왜 우리는 수많은 생각 속에 빠져 살잖아. 근데 그 생각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내가 의도해서 막 발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속 어떤 곳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계속 여기서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막 맴돌다가 글씨 같은 거나 뭐 이미지 같은 걸로 맴돌다가 사라지거나 혹은 내가 여기에 또 이제 여기서 그게 맴돌면은 내 의식도 그걸로 가가지고 걔랑 같이 막 또 생각을 만들어내. 그러다 보면은 내가 괴로워 존나. 근데 이 생각이 들 때 중요한 방법이 이 생각을 딱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생각을 없앤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 그러니까 그 원인, 생각을 하는 건 어떤 원인에 의한 거잖아. 그 원인에 의해서 생각하는 건 나고, 그렇게 나하고 이 원인이 있어. 그래서 이 원인이 계속 나를 막 생각을 만들어. 이런 나를 내가 나라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느끼고 있는데, 이때 여기다가 약간 전지전능한 나를 하나를 산정을 해 두는 거야. 그래서 이 생각에 막 잡혀 있는 나를 이렇게 이 원인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이 나인 상태를 관찰한 나. 그러면은 처음에 이거를 막 붙잡고 있느니라고 얘가 존나 괴롭잖아. 근데 이제 이 괴로운 얘를 여기서 이제 한켠에서 나의 의식에서 좀 뭐라고 해야, 분리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한번 딱 멀어져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내가 내가 지금 존나 괴로워하고 있네. 이 내가라고 이제 나를 바라보는 거지, 얘가.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마음이라는 게 되게 전능해서. 그러고 있으면 이 나는 이제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나를 생각함으로써 이 원인은 이제 없어져. 그 순간에. 그럼으로써 이 원인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위치가 바뀐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인은 없어지고 이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얘만 보이는 거야. 내가 되게 지금 불쾌해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이걸 알아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 거야. 이 애초에 이 원인 때문에 내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인 거야. 여기는 또 이런 예를 관찰하는 거지. 그리고 영화를
보거나 뭘 했을 때 뭐 몰입되면 이 사람의 감정까지 이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입한다고 해가지고 얘가 되는 건 아니잖아 내가. 그렇듯이 그냥 어떤 연극판 속에 연극의 어떤 그 배우를 보고 있는 어떤 관객의 입장이 딱 돼버리는 거야. 하이데거였나 데카르트였나 하이데거였던 것 같아. 그 사람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다 어떤 연극판 속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그 배우이다. 근데 이제 이 불교에서는 그 배우인 것을 알아채는 거지. 이 배우라는 말은 사실 우리 안에는 이 공이야. 어디든지 떠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그 옷을 탁 이렇게 입고 있다라는 소린 거야. 그런데 이 관객은 또 관객이라고 해야 되나? 이 진짜 이 주체인 나는 이걸 페르소나라고 치자고. 페르소나, 어떤 아바타. 이 아바타를 보고 있는 거지. 아바타를. 그럼으로써 이 아바타가 괴로워하고 있구나 얘가, 아이고 괴로워하고 있구나 얘가, 이랬을 때 이 존재는 괴로움이 없는 존재잖아. 이 존재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이런 위치에 세울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 그런 어떤 알아챔을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명상인 거고. 그런데 막 뭐랄까 되게 뻣뻣하게 명상을 한다기보다 그냥 일상에서도 다 할 수 있다고 해.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어떤 느낌을 알아채는 건데, 그 느낌을 알아챈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이제 지금 여기 현재 내가 존재하는 이 존재 자체를 알아채는 거. 이제 이거는 가장 어떤 쉬운 방법이라고 해.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사실 내 마음을 차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마음이라는 건 워낙 빛보다 빨라서 이 마음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곳을 순식간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한마디로 내 마음, 이 마음이란 건 나를 막 순식간에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 순식간에 내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어. 이 마음은 참 웃긴 게, 이 마음은 실체가 되게 없어. 마음이란 게.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게 나라고 할 수가 되게 없는 거지. 이 마음은 마치 연기같이 생겨서, 또 어떤 책에서는 막 점점점점점점들이 막 사방대로 흩어져 있는, 아무튼 그런 그 전문 용어 막 파티클, 입자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입자들이 아무런 연관성 없이 흩어져 있다가 어떠한 내가 느낌을 느꼈을 때 그 느낌과 연관된 어떤 상들을 내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점들이 갑자기 그 모양이 탁 되는 거야. 그래서 이미지를 팍 만들어내. 그럼 나는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탁 떠올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 그 이미지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나의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 막 슬픈 감정, 막 벅찬 감정.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그런 건 없는데, 어찌됐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 그랬을 때 이게 막 그런 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아무튼 실체가 없다는 거야. 아무 개연성도 없고 얘네들이, 이 입자들이 서로가. 그래서 실체가 없고, 그래서 이게 나가 아니다, 이 마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 어, 음.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마음이라는 것은 워낙 그렇게 막
퍼졌다가 뭉쳤다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냈다가 또 퍼졌다가 저리 갔다가 막 그러면서 오만 가지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다 환상이잖아. 그렇게 보면 다 뭐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환상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속사포처럼 만들어지는 환상은 내가 알아채기가 되게 어려워. 알아채려고 하면 딴 데로 가버리고. 근데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아주 간단한 훈련이라고 한다는 거지. 이 내 육감, 내 육감에서부터 느껴진 이 느낌으로부터 출발한 어떤 생각들을 멈추는 거. 아까 얘기했던 이거. 멈추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한 건데 이거를 위해서 그 느낌 처음에 이제 하는 수행이 그런 느낌인 거야. 느낌을 딱 알아채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숨을 쉬면서 이렇게 코에서 나오는 숨을 계속 느끼는 건데 그래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콧등 한 요만큼에서 계속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바라보는 거지. 그랬을 때 그 효과는 뭐냐면 지금 여기 딱 그 실제 하는 어떤 그것을 딱 계속 그걸 잡고 있는 거야. 그거에 딱 집중해서. 그런데 그거 자체가 쉽지가 않아. 근데 뭐 쉽지 않다고 하면 되게 어렵게 또 느껴지지만 사실 야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쉽지 않다라는 말은 그냥 습관이 안 됐다 정도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 어찌됐거나 거기서 집중하고 있는 그 활동, 그걸 계속 하고 있음으로써 내가 지금 현재를 느낄 수 있는 거. 여기에다가 집중하고 계속 있다 보면은 사실 또 생각이 막 생긴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알아채는 거야. 계속 생각이 생기면 다시 집중해가지고 여기 코에다가 계속. 그럼 코에다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무념무상이 되거든. 이게 일종의 훈련인 거지. 일종의 이게 습관 길들이기 나를 한번 계속 그렇게 계속 지속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를 길들이기 방법. 음. 솔직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어서 명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고 한번 넌지시 그 좀 제안 드려 봤었는데 뭘 몰라. 나도 의학적으로는 사실 이 명상이 그런 장애까지 어떤 도움이 될지 어떤 방편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그냥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 모든 것은 이 마음이 만든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눈앞에 우리가 길거리를 걸으면서 보게 되고 TV 뉴스 뭐 미디어 아무튼 모든 모든 것들 모든 예술 작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산물인 거잖아. 결국에 깊이 계속 해체하고 들어가 보면 이게 마음의 산물인데 우리의 어떤 의식적 활동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생각을 외부화시키는 거, 어떤 확장시키는 거 이런 활동들이 대부분이라면 그것들을 걷어내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마음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마음이 뭐냐라고 이제 이제 불교는 그런 연구를 했던 거지. 부처는 그러면 이제 실체가 없다 이렇게 또 마음을 이렇게 막 보니까 연기 같은 거다. 안개 같은 거. 그럼 그걸 어떻게 잡냐 이렇게 막 연구를 해 보니까 집중을 하고 내 안을 이렇게 계속 내가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알아차려보고 그럼으로써 내가 나한테 탈피되어서 그 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제3자의 입장처럼 나를 만들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모든 것은 0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0의 입장에 있으면서 그 사물을 볼 때와 내가 그 0에서 나온 모든 것들 사이에서 0 쪽을 볼 때는 입장이 다르잖아, 완전히. 또 그런 차원에서 음,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내가 0이 돼보는 거, 명상이라는 건. 뭐 마치 정신승리나 이런 차원에서 되게 방관자적인 그런 태도로 해석될 수도 있겠어. 이런 것들이.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 진짜 막 고통받고 있고 이 사는 거, 숨 쉬는 거 자체가 고통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그래 본 적도 있었어. 명상 해보세요. 하루라도 한번, 한 시간, 한 10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지. 막 내 말을 듣고 그렇게 따르기가 너무 싫은 거지.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당해왔고 너무나 살기가 힘든데 지금 내가 이렇게 숨만 쉬고 있으라고?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음, 그렇지만 좀 다시 한번 뒤돌아서서 혹은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딱 멈춰서 어떤 분노도, 분노를 발휘하는 것도 어떤 그 방향성의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뭔가 질러서 쭉 가는 거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거기 잠깐 서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위치에 있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내 주변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게 되게 우리 인간한테 되게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음, 그럴 때 또 조심해야 할 건 어떤 성찰 없이 내가 지금 무슨 위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벌어지고 있지 내 주변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어떠한 성찰이 없을 때 그 생각은 그걸로 그냥 끝일 뿐, 다시 에이 하면서 또 가면 뭔가 모든 것은 변하는데 음, 그렇게 생각하는 그도 변할 것이고, 근데 그 변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계속 외로움을, 고독함을 안고, 혹은 그 고독함이 입혀졌다고 해야 될까? 씌워졌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상태로 계속 음, 지난하고 힘들게 걸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리고 사실 살면서 우리는 우리 모순된 존재고 되게 우리가 저지르는 수많은 실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누군가의 목소리,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나는 그게 어떤 목소리를 내는 사람 또한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들도 끊임없이 성찰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자기가 내는 목소리가 전부라고 생각해 버릴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날 돌아봐야 되는데, 음, 그러기 위해서 나는 다시금 이제 나를 돌아보는 어떤 그 방법으로서 명상을 말하고 싶은 것 같아. 오늘 타투도 어제 한 분한테 2개 해주고, 또 한 분한테 하나 해주고, 오늘도 한 분한테 또 하나 해줬어. 어제 오늘 타투 4개 했음. 내 타투를 보고 싶으면 음, 타투 진주 인스타그램으로 오거나 한글로 타투 진주 페북 페이지로 들어오면 돼. 인스타그램은 TATTOOJINJU. 핸드포크 타투하고 있는데, 핸드포크가 뭐냐면 그냥 바늘 하나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잉크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한 땀 한 땀 한 땀 하는 건데, 이런 거 손가락에 있는 것들인데, 이거는 장점이, 머신으로 타투하면 머신은 1초에 100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바늘이.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은 머신으로 얘가 1초에 100번의 속도로 계속 찌르면서, 수없이 찌르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거의 칼로 그어 놓은 것 같은 어떤 상처가 되는데, 물론 잘하는 사람들은 또 안 그래 보이게끔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머신으로 타투를 했을 때 이 상처가 아무는 속도와 또 관리해야 되는 기간이 되게 길어. 막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하고, 되게 조심해야 돼.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야지 이제 실제적인 결과물을 볼 수 있고, 사실 한 석 달 정도 지나야지. 근데 얘는 진짜 이렇게 찌르면서 한 땀 한 땀 찌르, 진짜 거의 라인을 1369 뭐 약간 이렇게 0.1369 밀리리터 이렇게 한번 찍고, 한 라인 그을 때 다시 두 번째서부터는 24, 아까 135 1357 91 이런 식으로 거리를 딱 해서 찍고, 두 번째는 24 68 10 뭐 이런 거리를 해가지고, 나중엔 또 2.5 4.5 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 채워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불필요하게 찍는 경우가 없어지는 거지, 거의. 그래서 딱 이 모양이 나올 정도의, 이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양의 잉크만 찍는 기 때문에, 이걸 다 만들고 나서도 그 상처라고 거의 보기가 어렵고, 또 아무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거의 뭐 원래 이 타투하고 물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되게 위험한데, 왜 잉크가 번지고 나중에 엄청 흉해지기 때문에 균도 들어갈 수 있고, 이거는 거의 타투하고 거의 하루 아니면 당일에 물에 들어가도 될 만큼 되게 좋아. 다만 머신보다 그 하나의 결과물을 만든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고, 어, 그런 점이 있는데, 근데 난 이게 되게 또 전통적이기도 해. 옛날엔 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막 고대부터 막 그 전통을 이어오는 어떤 부족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딱 보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그런 기술들이 근데 발달하지 못했고, 그 섬세한 어떤 작업들을 되게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점을 다 찍어 놓으면은, 지금은 내 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일률적으로 잘 찍혔는데 옛날에 막 했던 사람들을 뭐 보면은 엄청 듬성듬성 찍혀있고 보기가 되게 안 좋아. 근데 이렇게 만들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진짜 수십 번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하나 할 때도 되게 정성스럽게 해서 결과물이 좋기 때문에 나한테 타투를 받으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계속 사랑이 뭘까 그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해. 사랑이 뭘까? 따뜻한 무관심도 사랑이고, 전폭적인 지지도 사랑이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창조가 있고,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사랑 안에 있고, 사랑이라는 건 꼭 요즘 시대에는 진짜 이성애적 연애 안에서 말해지는 어떤 그 특정 용어이거나 혹은 모든 것에 다 적용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어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 쉽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사랑이라는 것이 꼭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의 총합으로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혹은 꼭 뭔가 쟁취해야 하거나 뭔가 소유해야 됐을 때, 소유할 때 뭔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딱 달라붙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근데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마냥 블링블링하고 뽀송뽀송한 어떤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아주 값으로 매길 수도 없을 만큼 아주 값어치가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값지기도 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진흙 또한 사랑이고 연꽃도 사랑이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말들이 자칫 또 너무나 휴머니즘적으로 너무나 모든 걸 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또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요컨대 예수님과 부처님은 마냥 온건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부처님이 온건한 예수님과 부처님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분명 부처님이 좀 더 온건파였다라고도 생각을 해. 물론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은 다 어떠한 조건 속에서 그렇게 되었던 어떤 그런 사건들 상황들이 있었겠지. 그렇지만 측은지심을 하나의 사랑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했는데, 측은지심, 연민 이런 것들이 이 투명하게 내 마음속에 있을 때, 혹은 예수를 비유했을 때, 그 예수의 측은지심 속에서 예수가 채찍을 들었다면
그건 연민에 의한 사랑이다. 사랑에 의한 채찍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자칫 되게 위험해질 수 있는 말이긴 한데 그 말을 어디선가 들어가지고 그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음, 나는 매를 드는 부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어떤 순간에 매를 들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 매가 꼭 뭐 이렇게 회초리 모양 혹은 몽댕이 모양 그런 매가 아니더라도 그 매라고 생각될 수 이미지처럼 느껴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사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 이를테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뭐 연인이든 뭐 가족이든 뭐든 떠나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쳐. 그냥. 근데 불화가 생겼어. 이 불화는 불화란 건 또 각자의 마음에서부터 발생했고 그 어떤 쫙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실들이 서로 간에 엉키고 그걸 이제 더 이상 풀 수 없게 될 때 생기는 것이 아닌가. 왜 불만이 있었을 때 막 서로 그냥 다 얘기하고 툭툭 털고 좀 인정도 하고 이해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녹는 실처럼 녹을 수도 있을 테고 그러면서 또 이어질 수도 있을 테고 이게 실이 꼭 이렇게 생겼다라기보다는 막 뭉탱이로 생겼는데 그게 좀 완만하게 녹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일 텐데 아무튼 그게 엉켜가지고 더 이상 풀 수 없는 그 어떤 완전 그런 상태라고 쳤을 때 이제 불화가 생길 거고 그 불화에 의해서 막 서로 이렇게 탁 떨어져서 멀어졌어. 이상하게 내 상황과 약간 내 상황에 대입하게 되긴 하는데 마음속에서 그렇게 멀어졌는데 그러면 이 둘이 지금 사랑 안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또 그게 아닐 수 있잖아. 사실 둘이 되게 사랑하는데 그 뭔가의 그 끈이 이제 이 둘을 이렇게 되게끔 했고 그 끈을 풀지 않고 엉킨 상태로 이제 더 이상 어, 서로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어디선가에 또 이런 누군가랑 이렇게 만나서 다시 그런 끈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 두 사람이 아직 끝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때부턴 다시 어떻게 이 엉킨 실타래에 다가가서 이 실타래를 바라보면서 진짜 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고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잖아. 이제 근데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내기까지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 되게 생각보다 존나 힘들 수도 있어. 그리고 이쪽에서 어떤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가기가 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그때 그 사랑은 지금 블링블링한 상태는 아닌 거잖아. 어떤 그런 것들을 비유해 봤을 때 사랑은 고통이 뒤따르고 그냥 뒤따른다기보다 이렇게 생긴 것 같아. 이 사랑인데 이게 여기에는 행복하고 밝고 막 미래를 얘기해보기도 하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보기도 하는 그런 사랑 그런 형태의 그게 있다면 이 뒷면에는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솔직히 나는 그래서 더 그런지 모르겠어. 몰라 내 사주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을 때 또 별자리도 천칭자리고 천칭 이렇게 생겼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긴 천칭자리인데, 뭐 천칭자리라는 얘기를 왜 했지? 뭔가 그런 습성이 있어. 이게 나고 이 사람인데, 나는 계속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어떤 그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정서적인 지향성 뭐 이런 것들이 좀 막 그런 사람이다. 그럼 난 좀 이 사람 이렇게 올라가면 또 여기에서 나 여기 있다 이러면서 계속 끌어내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면 나 여기 있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래서 계속 0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 근데 다 괴롭지 사실.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같이,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같이 가면 아주 좋겠지만 그러긴 힘들잖아. 내가 또 이 사람이 이렇게 갔을 때 나도 이렇게 가줄 필요도 있고 이렇게 가줄 필요도 있는데, 그게 참 다 그게 힘들단 말이야. 우리가 TV 뭐 드라마에서나 봐오는 그런 어떤 사랑의 형태, 이런 맨날 맨날 보여주는 똑같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무수한 어떤 조건들, 상황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될 테고, 그 안에서 나는 나를 버리는 작업, 그런 게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 물론 나를 버리는 작업과, 그러니까 항상 양가성에 참 갇히기가 되게 쉬운데, 이분법으로 날 버리는 작업은 이런 거겠지. 나는 계속 이런 지향성인데 이 사람이 계속 이래. 그러면은 내가 그냥 나를 이렇게 가는 걸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가봐. 그랬을 때 뭔가 함께 하나 되는 이 느낌은, 내가 이것을 포기했기 때문이 테니까. 하지만 이건 또 포기라기보다 이렇게 가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또 하는 거. 그래서 포기와 어떤 취하는 것들은 또 동시에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 그 활동에서 마치 관성이 그렇듯이 그 가만히 있으려는 힘과 뭔가 움직이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얘가 발걸음을 걸을 때도 흙을 막 밀면서 가게 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투쟁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중력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투쟁들이 눈물을 만들어내고, 되게 내 안에 고정되어 있던 어떤 것들을 계속 분해시키고 해체시키면서 다시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 속에 나를 위치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나는 또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나는 또 하나의 나침반인 거야. 나침반의 중심. 나침반에 이렇게 추가, 이렇게 바늘이 있는데 이게 양쪽을 가리키고 있잖아. 그 중앙에 나는 있고, 이 양쪽을 뒤쪽은, 뒤쪽이 있다 치면 뒤쪽은 지나간 과거라고 치고, 앞쪽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고 친다면, 나는 가운데 있잖아. 결국엔 계속 그 상태로 계속 그 방향대로 이렇게 갈 거잖아. 이렇게 계속 이 방향대로, 여기 나침반이 있네요. 이 방향대로 내가 뭔가 제시한 방향대로 이렇게 갈 거잖아. 미래와 과거는 분리되어 있지 않을 테고, 나는 그 중심에서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방향대를 어떻게 잡고 가느냐. 하지만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잖아. 미래는 오지도 않았고. 모르겠어. 믿음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무지를 뭐랄까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보다는 알미라는 말이 더 필요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여기서 이분법이 생기잖아. 그 그러면은 꼭 알만 있어야 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난 또 그렇지 않거든. 믿음도 있어야 돼. 왜냐면은 안다는 거, 또 어떤 차원에서 알미란 건 음, 끊임없이 사유하는 과정 속에서 획득되는 무엇이라고 보고, 또 끊임없이 사유하면서 또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어떤 것들에서 획득되는 어떤 체화된 나 내 속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모르겠어. 그 믿음이, 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음, 여기서 좀 확신이라고 해야 될까? 확신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 근데 그 확신도 너무 확신에 가득 차서 뭐 세계를 바라봤을 때 그것은 이제 교만한 게 될 수 있고 독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암과 믿음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알은, 나는 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좀 확인하기 위한 어떤 알매 활동을 위한 그것일 수도 있을 테고, 혹은 또 그 알미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믿고자 하는 그, 그 믿음, 뭔가를, 그리고 또 생명이란 건, 나라는 건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존재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좀 잡고 싶은 어떤 뭐 어떤 끈도 없으면 되게 너무 허무해지고, 음, 그 허무해졌을 때 이제 그 세계 속에 존재하고 싶은 의욕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음, 모든 것이 다 허상이라고 했을 때 그 허상 속에서 피어나는 어떤 식물과 나무나 이런 존재는 뭐하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게 허상이라 하더라도 어찌됐건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그 생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아주 더 단순하게 얘기해 본다면 그건 그냥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그게 허무해지고 되게 존재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또 막 부정하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그런 의지 없음, 그 우울해짐, 뭐 허무해짐, 이런 것, 이런 그 어떤 알게 된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 그것 속에서 또 생명이 꽃피거든. 그 늪이라고 했을 때 연꽃은 또 필 거거든. 거기에서 물론 뭐 죽을 수도 있어. 또 죽는 거를 가지고 또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건데, 어찌됐건 우리 모두가 자 죽으려고 살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이 순간에.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다면, 이제 그렇다면 허무하더라도 무언가의 끈을 잡아보려는 어떤 그런 의지, 이런 것들에서 삶이 피어날 수 있을 거고, 그것은 또 물질의 획득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질의 획득이 그리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이전에 그 물질은 또 기호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아무 의미 없는 무엇일 수 있지만 그것에 의미를 우리가 부여한다면 했을 때 그 물질의 존재는 나에게서 이제 아주 다른 또 존재가 되잖아. 그거가 아닐까? 그 물질에게 내가 의미를 주면서 나를 좀 더 부여잡을 수 있는 힘을 내 스스로 생성시키는 거? 그게 오라일 수도 있고 그게 생명 에너지일 수도 있고 그게 태양일 수도 있지 않을까? 태양은 왜 그렇게 됐을까? 뭐 과학적으로 막 얘기한다면 뭐 어떻게 해서 뭐가 뭐 이렇게 해서 했지만 결국에 그렇게 했어. 그거는 우리가 막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 의지는 아무튼 아닌데 지금 그렇게 지금 태어났잖아. 태양도 그럴 거고. 그러면은 태양이 만약에 지금 죽고 싶다 그러면 솔직히 죽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이게 참 인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들이라 완전히 어떤 그런 차원의 무엇이 아닐 수 있겠지만 굳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해석해 본다면 태양도 스스로 죽고 싶으면 죽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죽지 않고 있다는 건 하지만 태양은 수명이 있어. 그래서 태양도 죽어 결국에. 그렇다라면 왜 그놈의 태양이란 존재가 빛을 발산하면서 어떤 행성, 지구라는 행성에 생명이 지를 보게끔 막 자기를 향해서 막 일어나게 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랑이란 관념은 이제 인간의 어떤 의미에서 해석하면서 이제 단어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 근데 사실 그걸 다 걷어내더라도 아무튼 그 사랑이란 단어 그 이면 그 너머에 있는 너머라면은 이 단어가 생겨나고 그걸 뛰어넘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사랑이 있고 여기에 어떤 기호계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어떤 차원 혹은 존재하는 전체 그렇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엇 무의식이라도 볼 수도 있을 테고 이게 현실 세계야. 아무튼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탁 단어가 기표가 이렇게 탁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존재라면 사실 이 기억의 안에 있는 거잖아. 이 상징계 안에 있잖아 현실 세계에. 근데 이렇게 간다는 건 다시 회귀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회귀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회귀 걷어내서 회귀했을 때 진짜 다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튼 무의미만 한다면 여기에서 왜 이게 나왔을까? 이런 사랑이란 단어가 왜 인간 세계를 이렇게 딱 아우르면서 존재하고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같고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가지고 이런 게 이제 진짜 일상에 적용되면서 사람의 일상 속에서 개개인의 모든 삶에 적용되면서 그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뭔가 달라질 수 있겠지. 아무튼 그 사랑이라는 건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태양 에너지는 생명을 이렇게 빛을 향해서 이렇게 막 뻗어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일 거고 물론 반론할 수 있어. 빛이 없는 곳에서도
어떤 생명이 계속 자라난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기 때문에 빛을 꼭 태양 쪽에다가 방향을 잡고 있지는 사실 또 않은 게, 빛은 또 어둠 속에서 나왔잖아. 빅뱅은 아무튼 빅뱅이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일 거라는 생각이 난 어둠이야. 아무것도 없음. 도가도 비상도 뭐 그 있잖아, 노자에. 그러니까 그 어둠은 어둠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어둠이 아닌 그 어둠, 뭐 그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이것만으로는 다 비워내 버릴 수 없는 그 어떤 그 진짜 깜깜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게 깜깜하다는 표현으로 채워져 버리는 그 깜깜함. 그 어둠 속에서 빛은 나왔고,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낳았다고 표현하고 싶기도 해. 왜 힌두교에서도 그런 거 있거든. 링감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그 여성 성기 모양의 어떤 이런 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시바를 상징하는 어떤 돌기가 튀어나왔어. 이게 우주의 어떤 상징이다. 시바가 어떤 그 세계를 형성시켰다고 봤을 때, 이 형성시키기 이전에 이 형성시키려고 하는 이것을 감싸고 있던 거 혹은 낳고 있던 거, 이런 이게 생기기 전에 이 생길 가능성을 마련하고 있는 이것은 그냥 가능성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 가능성을 또 어떤 색깔로 표현한다면 나는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는 거야. 왜냐면 빛은 없으니까, 여기 안에 없을 테니까. 하지만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되게 그 그거야. 그 이분법이야. 왜냐면은 이 안에 빛이 다 있으니까. 어, 물리학적으로 그 에너지들을 쪼개다 보면 가장 작은 어떤 에너지가 더 큰 힘들을 계속 그 담고 있잖아. 그래서 원래 이 새끼 손톱만한 요만큼의 살덩어리, 이 단백질 살덩어리가 사실 시카고 전 지역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에 모든 전기 공급을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24시간 돌릴 수 있는 그 전기가 여기서 나온대. 요만큼에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가장 큰 힘이 있다는 거야. 그 연결을 항상 배제할 수 없어. 배제해서는 안 돼. 근데 이게 인간 세계에 진짜 별의별 일들에도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뭐가 있음이라는 건 사실 없음을 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어떤 이즘, 반말리가 얘기했던 그 이즘, 이런 거에 갇히지 말자, 어떤 이론 이런 것들에 갇히지 말자고 하는 것도 사실 인간이 계속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이론들, 뭐 페미니즘도 있고 휴머니즘도 있고 뭐 무슨 이즘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 어찌됐건 인간이 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이론들 속에선 그 획득함을 위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 획득함을 위함의 또 이면에서는 그 또 비획득되는 혹은 또 배제되는 무엇이 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 안에 갇히는 순간 그것은 갇힌데, 무엇이든 무엇인가를 말하는 순간 그 뒤편에는 그 말하지 못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들을 같이 얘기하는. 그래서 오늘 소수자 인권 포럼에 어제 오늘 갔다 왔는데 되게 좋았던 게, 계속 갇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계속 막 페미니즘이 있고 뭐 또 퀴어가 있는데,
또 페미니즘 속에서 퀴어를 말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이랑 여성 페미니즘이 여성의 어떤 그 입장에서 말해지는 어떤 그 사상이라면 또 여성이란 건 뭔가 나는 여성인가 여성이라는 거는 성기로만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성기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여성인가 근데 여기까지 왔다면 사실 이제 여성의 이야기보다는 그 남성 여성 그냥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미니즘도 사실 여성 피메일이 여성을 얘기하는 거라면 그럼 사실 페미니즘이 어느 지점까지 이제 갔을 때 더 이상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도 사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 그렇지만 여전히 또 계속 존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지점들도 있을 거야. 왜냐면은 그건 또 여성의 어떤 시각에서 처음에 나왔었고 그 권리들 인간이 그냥 좀 보편적으로 그 획득해야 될 그 사회 안에서 획득해야 될 그런 권리들이 계속 배제되어 왔던 것들을 획득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계속 어떤 생각을 막 하다 보면 되게 복잡해지고 그래서 되게 이게 진짜 접근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무엇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는 그게 계속 해체를 향해서 가고 있는 어떤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체라는 건 결국 뭐 아무것도 없다. 어, 다 내려놓자. 사실 그런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랬을 때 근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화엄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화엄 세계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세계가 뭐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찾아올지 또 모르겠고 사실 그런 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기대도 또 일면 또 하면서 그 활동도 해야겠지만 그 기대를 하고 있으면 또 내 마음이 되게 뭔가 계속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켠에서는 아예 그 영상태 그냥 완전히 해체되어 있는 나 자신의 존재로 어떻게 그냥 살아가는 거, 이 살아내는 거 이것 또한 또 그것의 즉을 증명하고자 하는 활동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게 페미니즘이 좋았던 게 그 페미니즘의 모토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개인과 정치가 그 따로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난 좀 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그런데 그 없음만 추구해 버린다면 그러면 이제 빛은 없잖아 아까 얘기했던 그 우주관 이렇게 봤을 때 없음은 또 빛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없다라는 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걸 빛이라고 얘기한다면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의 이 어떤 일환으로서 좀 갑자기 딴 얘기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자살을 불법화 시키는 것도 난 잘못돼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뭘 지금 금지하고 있는 거잖아. 이건 안 된다라는 어떤 편견에 의해서 어떤 뭔가 뭐 그런 것들을 막 합법화 시키면 뭔가 판도라의 상자라도 열듯이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을 우선 개방을 하고 그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그 위에서 정부가 존나게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 그 힘을 쓴다라는 말 또한 되게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힘을 쓴다라는 건 힘을 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잡고 있는 그 권력 이런 것, 이 권력
힘력, 이 력을 빼고 좀 내려놓고 다 놔야 된다. 그걸 계속 잡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막 뭘 막고 막 못 건너가게 하고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은 것 같아. 얼마 전에 벤야민에 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독일의 사회학자였나 뭐 그런 사람인데, 지식인이었는데, 근데 독일이 전쟁 시였었고 동독과 서독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서독이 부유했었나 동독이었나 모르겠는데 만약 서독이 부유했다. 근데 벤야민 서독에 살았었고 동독에는 뭐 구경도 해보기 힘든 상황에서 무슨 심부름을 하던 차에 어렸을 때 뭐 길을 잃어가지고 넘어간 게 동독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근데 넘어간 순간에 어떤 그 길거리 여성을, 그 성노동자를 만났고 마주치게 됐고, 그 성노동자가 자기를 이렇게 일로 와서 놀다 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가 이제 뭐랄까 이 자기가 이제 걸어가야 될 길에서 굉장히 큰 어떤 운동력의 기제를 뭐랄까 창조했다라고 생각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 그건 뭐냐면, 내가 길을 잃었고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새롭게 만난 어떤 무엇에 의해서 이 만남에 대해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 만남을 통해 나는 또 완전히 새로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것과 마주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 설레임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 그래서 길을 잃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해. 거기에 중요함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나도 거기에 되게 동의를 많이 해. 힘을 내려놓는다는 건 되게 두려울 수 있고, 그게 자칫 나를 파괴시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왜냐면 인간은 어찌됐건 뭔가를 부여잡으려고 했을 거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거기서 어떤 좀 뭐랄까 착취와 권력욕이 발생되면서 그 뭔가 타자를 힘들게 만드는, 타자를 착취하고 괴롭히는, 타자의 나는 생명을 뺏으려고 하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싶어. 그렇지만 벤야민의 말을 좀 상기해서 적용을 해 본다면, 권력을 놓을 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어떤 것에 있어서,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설레임, 뭔가 어떤 활발하게 뭔가가 되어 나갈 어떤 그런 새로움 속에 활기, 활력,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참, 물론 고통이 수반되겠지. 거기 사랑이 있을 때. 그래서 참 그런 정치적인 것과 또 개인적인 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런 맥락에선 또 사실 그런 것들을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 현상을 발동시키는 그 기제들은 다 본질적으로 비슷할 것 같아. 그게 좀 뭐랄까 물리적인 힘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뿐, 그걸 다 걷어내면 결국 뭔가 소유하고 싶고, 근데 소유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죽을 때 그거 다 가져가는 게 아닌데, 그 살아있을 때 그걸 다 소유하고, 이명박이 씨발 새끼처럼
얼마나 불안할까. 어? 그치? 계속 조사하고 막 뺏으려고 막 그러는데 다시 어 다시 그걸 가져오려고 할 때 얼마나 그거를 지가 이때까지 착취하면서 취해왔던 모든 것들이 뺏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 근데 왜 그렇게 살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지. 걔 행복할까? 어? 걔는 왜 그렇게 망가졌을까? 왜 그렇게 자, 또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 같지만 표현하고 싶어. 이게 병신같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병신이 장애인이 아니라 어떤 좀 그 이외에 그냥 좀 그냥 거부하고 싶은 존재 혹은 막 저렇게는 되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표현으로 그냥 했을 때 병신이 좀 병이 있는 몸이란 뜻이라서 적절하진 않지만 이게 언어에 갇히면 참 안 되는데 그런 썩을 놈의 새끼처럼 왜 그러고 살까 그런 생각도 들어. 그런 측면에서 이제 되게 측은해지는 것 같아. 인간이 존나 불쌍하고 무지해가지고 어리석고 존나 악하고 그래서 존나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계속 지금 사유의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고 있어서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저렇게 맞나 싶을 수도 있겠어. 하지만 이건 내 일기고 누가 볼 거를 기대하고 쓴 거가 써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상관없겠다. 난 오늘 존나 심심하고 작가님은 영화를 보고 있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 뿐 내일이 되면 다 잊혀져 버릴지도 모르는 이런 순간의 어떤 찰나의 어떤 그 짓거림 속에서 그냥 난 존재하고 이 존재가 지금의 나는 조금 우울한 상태인 나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유지해주는 그냥 그렇게 있을 수 있게 해주는 또 어떠한 방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짓거려봐. 우주의 힘. 우주는 무엇일까요? 우주는 영상 좀 잠깐 해야겠다.
혹시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 있다면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 한번 명상해봐. 그냥 눈 감고 이 코에서 이렇게 숨이 들숨 날숨 이렇게 나오는 것을 그냥 거기 그냥 집중만 하다가 처음에 집중하기 힘드니까 하나 둘 마음으로 셋 넷 다섯 하고 다시 하나 둘 이렇게 반복해서 하되, 이 반복해서 할 때 숫자를 세면 마음이 이쪽으로 안 가고 다시 숫자에 가니까 다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또 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딴 생각이 딱 들어. 그럼 또 까먹잖아. 그럼 넷부터 쉬었는데 다음에 뭔지 까먹으면 그냥 하나부터 다시 하나부터 둘 이런 식으로 계속 쉬고, 생각이 딱 나면은 그걸 빨리 벗어나서 다시 집중, 그렇게 해도 되고. 이 느낌에 집중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으면서 손바닥이 느껴지는 걸 그냥 계속 느끼고만 있어도 돼. 생각이 계속 피어오를 땐 계속 손바닥의 느낌으로 집중을 해.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바디 스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간략하게 설명할게. 이건 그냥 어떤 내 의식을 계속 이동시키는 건데, 피부 하나하나에 이동을 시켜서 천천히 이 머리 부분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피부를 느끼는 건데, 아무것도 안 만지는 상태로. 근데 이렇게 하면 어디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 아픈 부위까지 계속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그 아픈 부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아픈 부위를 계속 그 의식으로 그냥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부위가 스스로 알아서 그 어떤 이 통증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이 몸이 저절로 알아차리면서, 이게 근육 뭉친 거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이완되고 그러면서 이 치유가 된다고 해. 나도 종종 하는데 어떨 땐 되게 잘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데, 이건 좀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처음에는 이 들숨 날숨 이거부터 하고 한번 해봐.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이제 끊겠어.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